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상대하게 될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의 박홍근 의원이 뽑혔습니다. 장지원 비서실장은 오늘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직접 가서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와 인생에는 이제야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런데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걸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늘 존중하고 의미 부리고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행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독선과 불통,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일성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켜내겠다. 이 발언, 물론 오늘 난도 주고받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긴 했는데 뭔가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이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협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협치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야 특히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넘어야 될 두 가지의 산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제 마련해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과의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지금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고요. 또 한 가지는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이 국무총리가 서리를 뗄 수가 없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 당선인과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떤 케미에 따라서 원활한 협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갈등으로 시작할 것이냐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변호사님, 이게 사실 어제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이재명 대 이낙연의 대리전 아니었냐. 네. 근데 일단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 그러면 지방선거 직후든 앞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전 지사의 복귀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해석도 동시에 나왔거든요. 네네. 어제 원내대표의 어떤 선거 결과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결과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실패의 책임, 정권 재창출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민주당의 개혁 부진 이런 부분에서 찾았기 때문에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박홍근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꼭 이재명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대리전이라고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경선 때는 비서실장을 하면서 먼저 지지 선언을 했지만은 본 선대위 가서는 어차피 그 오영훈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낙연계로 그 분류가 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이 또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라는 민주당의 후보를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를 했었었고,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떤 친 이낙연이냐, 친 이재명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갈등 관계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을 하는 민주당의 발전 방향,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선방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어떻게 박원순 전 시장 장례위원장이 이 거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될 수 있냐,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SNS상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 문제를 다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 사건의 사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례를 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 사실의 진상이 좀 밝혀지고
또 이 용어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이제 같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고려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용어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뭐 사과 아닌 사과 해명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대표로 역시 이수영 교수가 이런 비판을 했어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경희대 총학생장 출신입니다. 예. 뭐 저희 586 세대 막내 격이고요. 아하. 시민운동을 하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박원순계였다가 예. 아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제 장례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때 뭐 이제 아마 본인이 이제 그 박원 시장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박신임 원내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도 이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물론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도 이제 사과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한 번에 저는 뭐 사과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든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이 N번방 추적하면서 됐고 여성 인권, 뭐 2차 가해, 최근에 안희정 전 지사 조문, 조화를 보낸 일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뭐 아저씨들, 멱살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럼 과연 이게 좀 민주당 내부에 상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저런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저는 좀 기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이제 이재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발탁한 인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갈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밝힌 바와 같이 이제 본인이 이제 사람의 도리로서 장례를 한 것이고 그 후에 진상이 밝혀지고 난 후에는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이제 애둘러서 어쨌든 유감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충돌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당시 사건의 실체를 몰랐고 잘못된 용어를 선택했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자마자 첫 얘기 논란거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